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5G 분석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많은 친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5G에 대해서 시장에서 소외된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팔로잉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투자하신 후에 이 늪속에 빠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의 답답함이 굉장히 하늘을 찌른 듯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네, 제가 좀 더 이어서 종목 위주로 5G를 좀 더 분석해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분석이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RFHIC, 에이스테크, 솔리드, 인와이어리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왜 이들이 현재 정체 상태인지, 향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제 개인의 뷰를 좀 넣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제 개인의 뷰니까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5G는 모 애널리스트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신데요. 정말 좋은 애널리스트십니다.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이 5G에서 통신업종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마를 해오신 분이신데요. 최근에 그분이 이렇게 5가지 가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가정에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반대를 하느냐 이것들이 향후 전망을 하는데 자기의 포트폴리오의 향후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통신 3사 극도의 투자 부진 양상 3분기부터 5G 캐펙스 증가 보일 것. 네, 3분기부터 과연 국내 통신 3사가 5G에 대해서 투자를 나설 것인가? 네. 답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열정 중이지 5G 고객에 대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생각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브라이전 3.5 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다량 확보, 5G 투자 본격화 전망. 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희망 고문으로 다가왔죠. 네, 아직까지는 더 확대된 그런 모습은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인프라 법안이 10월 31일 날 마지막 협상을 놔두고 멈춰 있는 상태죠. 또한 통과를 하더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2, 4분기, 1, 4분기 후반 정도나 돼야 실제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은 돼야 되는데 미리 선반영 된다면, 통과만 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가격의 바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협상이 결렬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충격은 한 번 더 할 것 같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협상이 잘 마무리될 거로 보입니다. 미국의 부치 한도 협상 역사상 아주 부결돼서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난 케이스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이런 면에서 이 부분은 이번은 믿을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이냐 시간에 대한 서로의 다른 시각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 중심으로 5G 레디 장비 투자 개시. 네. 생각만큼 인도가 이걸 하려다가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이 부분을 쉽게 아주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크게 밀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가능은 하다. 네 번째로는 영국과 독일 중심으로 올해 연말부터 5 투자가 본격화가 예상된다. 네, 영국은 보다폰이라든지 영국 런던 지하철이라든지 나름대로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롭게 내년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렇게 나쁜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 NTT 도코모하고 KDDI의 라쿠텐, 소프트뱅크가 점진적으로 5 투자에 가세할 전망이다. 네,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애널리스트께서 가정하신 것 중에서 다 맞지만 3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한데 이게 시장에 선반영될 확률은 있어 보인다. 다만 피어 그룹과의 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싸움이. 즉 5G와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상대는 2차 전지도 있을 수 있고 반도체도 있고 DDR5도 있을 수 있고 메타버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주식 시장의 매력 포인트, 그린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5G가 과연 매력을 나타낼 것인가? 주식은 미인 뽑기죠. 그쵸? 네. 있는 수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네, 최선의 대안이 아니죠. 네, 절대적인 미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친구를 찾는 게 주식 게임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절대적으로 미인을 찾는 게임으로 5G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 섹터와의 관계 속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매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더 매력적이고 더 사고 싶고 더 성장력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측면에서 5G가 소외를 받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 첫 번째 PT 파일에서 저희가 이제 주가 하락 원인을 이야기했죠. 5G가 왜 하락했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며칠 전에 만든 5G 투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버라이즌 물량이 감소했다. 그리고 추가 소식이 없었다. 두 번째,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 고속 인터넷 연결 투자 650억 달러가 이미 선정이 됐는데 표결이 연기되고 있다. 10월 31일 날 마지막 표결을 하죠. 세 번째, 기타 국가들도 5 인프라 투자를 연기하고 있다. 더 시급한 것들이 많은가 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고 이런 의료 체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좀 구제해 줘야 되는 여러 문제가 있고 또 리오프닝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국내는 더욱더 투자를 안 하죠. 네, 국내 에, 텔레콤 3사는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국내 통신사 3사의 마음은 딴 곳에 앞에서 이야기했죠. SKT는 지주사 전환이 텔레콤 이름까지로 떼는 상황이다. 그렇죠? KT는 통신사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디지코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나왔죠. 다음에 LG U 플러스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스마트 모빌리티, 뉴딜 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분주하고 있죠. 즉 5G에 더 투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28GHz 투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멈춰 있고 생색만 내는 상황이 5G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에게 큰 치명타를 줬고 이게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앞 PT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향후 전망은 어떨까? 이 전망의 타임 호라이즌은 올 4,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이 6개월 기준인데요. 첫째는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650억 달러. 네. 이게 통과돼야 그 다음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최근 고객 확대에 나섰는데 글로벌 고객들 확대에 나서고 있죠. 삼성전자들이 밴드를 늘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밑에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에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브라질이라든 이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5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면들도 우리가 향후에 꼭 더 바닥으로 치고 갈 가능성보다는 바닥에서 이렇게 락바텀을 찍고 올라올 확률이 더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게 언제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동하느냐. 이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다른 섹터와의 매력 포인트 싸움이다. 여기서 지면 지속 가는 것이고 여기서 이겨야 얘들이 올라옵니다. 쉽지 않는 경기라는 거죠. 네,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4분기에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 ZTE, 그 다음에 기타죠. 네, 삼성은 13% 갔다가 8% 갔다가 6% 갔다가 7%로 크게 지금 확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 내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수입해 왔는 그 점유율을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은 10위에도 못 끼죠. 그렇죠? 네. 점유율이 0.5%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체코보다 더 아래입니다. 그렇죠? 아마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단순한 어떤 5 장비 이 국가별 수입 동향을 보면 한국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5 통신 장비 비율을 한번 점유율을 보면 핵심 기진국 장비 쪽으로 보면은 에릭슨이 33%, 노키아가 27%, 하웨이가 16%, ZTE가 13%, 삼성이 6%입니다. 네. 아직도 한 자릿수에서 헤매고 있는 삼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통신사의 2021년 자기들이 제시했던 카펙스 가이던스 대비 현재까지 투자 살성률을 보면 거의 50%를 잘 안 넘어가죠. 버라이전은 49.8, 티모바일은 50%, NTT 도코모 63.9%, KDDI 59%, 로저스 미국의 로저스 52%, BC 베일사죠. 베일사 49.3%인데 아직도 60을 못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향후에 이 50%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붙을 것이다. 과거와 다르게 속도는 붙을 것이다. 누가 먹느냐. 그 싸움과 다음에 6G, 6G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 나라의 통신 정책, 통신 인프라 정책과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제시한 카펙스 가이던스 대비 50%니까 1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적게 투자된 거죠. 그래서 내년은 나름대로 포텐셜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첫 번째 기업 RFHI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으로 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대감은 있으나 연말 양세를 위해 일단 동사는 50% 매도를 추천한다. 네, 매력적일 수도 있고 바닥일 수도 있지만 일단 연말 양세라는 3개월의 기간을 본다면 동사 50%를 팔아서 다른 매력 있는 섹터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줄 요약일 수도 있습니다. 2분기 대비 실전 개선세는 둔화된 모습이나 번호가 심사한 모두 4분기와 2022년 연기로 인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그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은 삼성전자, 버라이즈양, GNA, 트랜지스터, 증폭기 공급이 3분기보다 4분기에 집중될 예정이었고 두 번째로 계획되어 있던 방산 매출이 4분기로 이연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프라 보안 사항상 4분기 버라이즈양 공급 물량 개선 폭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방산 매출은 확정적인 점에서 4분기는 안전적인 전망은 가능하다. 이게 지속적으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죠. 네. 더불어 전력 반도체 관련 조인트 벤처는 22년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사업 계획들은 4분기 중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하죠. 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만원대까지 최저점을 찍고 지금 32,000원까지 소폭 올랐는데요. 또 마이백 33,000원이 기다리고 여기에 37,000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동사의 바닥은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동사가 기술적 반등을 한다면 37,000원 정도, 35,000원 정도가 1차 어떤 반등의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V자 반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기관이 지속적으로 팔다가 10월달 들어서 국내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 기관 투자가들도 다시 매수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가들이 조금만 올라오면 매도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득을 좀 손실이 좀 줄이면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데 이 5G는 사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꼬신 게 많죠. 5G 괜찮다 했다가 사서 물리는 그렇죠. 이 코비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신이 발달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통신잡이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 단순한 명제에 많은 사람들이 늪속으로 들어가서 헤매는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 같다. 이제 개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개인들에게 과연 매력적일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의 GNA, 지라갈륨이라고 그러죠. GNA, 지라갈륨 기반의 RF 핵심 부품 제조업체다. 네, 레디오 프리퀀시, 네, 통신을 말하는 거죠. 통신, 주파수를 주고받는 여기를 받을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 볼 수 있습니다. RF 신호 증폭의 핵심 부품인 트랜지스터, 즉 반도체, 즉 전력 증폭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회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라갈륨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사업을 영위 중이다. GNA 반도체는 지라갈륨 반도체죠. GNA라는 신소재를 이용한 무선 주파수 전력 증폭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라갈륨이라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무선 증폭 전력 증폭기라는 반도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해외 글로벌 경쟁사들이 기존 30여 년 동안 시장을 장악한 실리콘 기반의 LDMOS라는 소자에 집중할 때 동사는 높은 가격 때문에 군사용이나 인공위성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고 있는 GNA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통신용으로 대량 양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적용하여 실리콘 기반의 LDMOS 반도체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갖추게 만들었습니다. 네, 기존에 단순하게 SI 반도 실리콘 반도체가 시장을 잡고 있었는데 고가로 사용되었던 군사용이나 인공위성에 사용되었던 그 반도체를 가지고 통신 시장에 들어온 거죠. 고급화 시켰고 고급화해서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그 가격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동사의 투자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GNA 전력 증폭기는 LDMOS, 즉 실리콘 반도체 전력 증폭기에 비해서 효율은 10배 정도 높으며 제품 크기는 최대 절반으로 전력 사용량 2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세계 기지국 시장에서 확대 적용되는 좋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에는 GNA 트랜지스터와 GNA 전력 증폭기가 있으며 동사의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GNA 트랜지스터 반도체를 가지고 여기에 GNA 전력 증폭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의 핵심이 반도체와 이걸 이용한 전력 증폭기. 이게 전체 매출액의 71.3%를 차지합니다. 동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GNA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단 GNA 트랜지스터는 직접 판매하거나 동사의 GNA 전력 증폭기에 사용 중이죠. 그렇죠? 네, 자체에서도 수출도 하지만 자체 내부에서도 사용해서 더 큰 매력이 있는, 더 부가가치가 있는 전력 증폭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이 서프라이 체인 그림은 제가 피카소 그림보다 더 아름답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꼭 자기가 공부하는 책상에 붙여놓고 보시고 또 보셔야 됩니다. 우리 RFHIC 부품은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네, 모든 기업들의 일단은 다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네, 동사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글로벌 전략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력 반도체란 무엇이냐? 전력 반도체는 전자기기 내에서 전력 변압, 분배 및 제어를 담당하는 반도체입니다. 저전력 고효율을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 부품이죠. 그렇죠? 전기차, 태양광, 풍력 서버 등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력 반도체는 필수 부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잘 생산이 안 돼서 자동차가 쓰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전방 산업의 고성장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아주 전도 유망한 미래가 밝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전력 반도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SI 반도체, 실리콘이죠. 두 번째는 이 실리콘에다가 C가 붙는 탄소 규소 반도체와 GNA의 질화 갈륨 반도체, 이것은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거, 이게 좀 저급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SI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는 전력 반도체 소재로 쓰이기에는 고전압, 고주파, 고열에 취약하다. 단점은 있는데 가격은 싼 거죠.
저가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범용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고전압, 고율, 성능 구현 여러 가지 이미 전기차 등에서 빠르게 모든 것이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 SiC 실리콘 탄화교소 반도체하고 지라갈륨 반도체가 시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사용하지 않고는 고용량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차세 내 화합물 반도체, 지라갈륨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게. 화합물이라는 거죠. 화합물. 첫째는 SiC 탄화 규소를 깔고 그때 지라갈륨 반도체를 엮어서 이렇게 하나의 반도체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열 효율이 10% 이상 올라가고 크기는 50% 이상 작아지며 열 전도도 5배 이상 업되고 전력 사용량도 20% 이상 다운된다. 이 SI, LDMOS 반도체에 비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은 뭐냐? 이게 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죠. 뚜렷한 전력 반도체의 비전이 없다. 시장이 듣고 싶은 전력 반도체 관련 구체적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망을 유도하는 실망을 한 거죠. 그렇죠? 10월과 12월 물력 전력 반도체 사업 윤곽이 드러남과 함께 주가 흐름은 반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는 되나 이것도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뚜렷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비전이 없고 이 분야가 특히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뚜렷한 점이 없다는 게 큰 어떤 약점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물려있던 어떤 개인 투자가들이 조금만 더 하락하면 겁이 나서 팔아 제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동사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실제로 RFHIC의 전력 반도체 매출 시장은 네, 굉장히 호의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시장을 설득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RFHIC의 GNA 반도체 기술력을 한번 살펴보면 2006년에 처음으로 GNA 지라 갈륨 트랜지스터를 출시했죠. 다른 스미터보다 더 빨리 1년 더 빨리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크리보다도 그렇죠? 그러다가 2021년에 RFHIC는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한 서브스트레이트 트레이너 기판을 다이아몬드 기판을 넣고 GNA 지라 갈륨 반도체를 올려서 굉장히 멋진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서 증폭기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선진화된 고퀄리티의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됐죠. 이런 면을 본다면 동사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뭔가 트리거는 정말 필요한데 이 한 방이 지금 안 보이는 거죠. 네, 글로벌 다른 그 반도체 트랜지스터 공급사와 비교를 했을 때 동사의 효율을 비교를 해보면 퀄리티를 비교를 해 스펙을 비교해보면 네, 효율이 70으로 제일 높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면에서는 동사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트 벤처를 만들었는데 전기차 충전기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에 나왔죠. 전력 반도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제조사 SK 실트론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조인트 벤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설립 완료 시점은 202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설립을 한 거죠. 네, 조인트 벤처 파트너사와 계열사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입니다. 네, SK그룹이 충전 사업을 굉장히 신경을 쓰죠. 시그넷, EV, CIS 많은 어떤 사업들을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또는 M&A를 통해서 지분 확보를 통해서 회사 그룹의 구조를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GNA 반도체 특성 감안시 향후 조인트 벤처에서 유력해 보이는 사업 분야는 전기차 충전기 산업이다. 네. 전기차를 많이 팔았으면 당연히 충전 장치가 필요하죠. 이 시스템이 22년에는 좋은 화두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닉 P&E 시그널 EV를 저희 카페에서 굉장히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사업 본격화 시 2025년까지 최대 700억 규모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RFHIC의 기대 효과는 총 3가지인데, 첫째는 안정적 웨이퍼 조달처를 확보할 수 있었고, SK 실트론, 전력 반도체 캡틴 마켓이 확보되었으며, 전력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SK그룹이 일단 있죠. 세 번째로는 GNA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실리콘부터 다양한 모습들을 SK그룹과 협업을 할 수 있다면 동사에게는 전혀 나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투자 매력 포인트는 향후 동사의 반등에 큰 어떤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배드입니다.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2억 원밖에 안 나죠. 흑자는 전환했지만 그렇게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4분기 2022년 영업이익은 약 30억 정도에서 263억, 2021년 4분기에 3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2022년에는 263억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시적 부진보다 본업과 신사업의 방향성을 주목할 때라고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3GHz 이상에서 GNA 반도체 사용이 필수이다. 그렇죠? 3.5GHz가 전국 주요 도시에 사용되고 있는 국가는 냉정히 따지면 국내뿐이죠. 하지만 현재와 같이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언컨대 초고주파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면 RFHIC에 대한 관심은 꼭 필요하다. 문제는 투자 도래 시기인데 이를 알아맞힐 방법은 없다는 게 안타깝죠. 그렇죠? 최근 RFHIC는 3.5GHz는 물론이고 28GHz에 대한 준비도 한창인데 GNA MMIC라는 어떤 조인트 벤처 회사를 통해서 투자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과연 이 조인트 벤처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번째 매력 포인트는 삼성의 향후 수주가 핵심입니다. 미국 버라이전에서 추가 물량이 나와야 되고 미국 AT&T라든지 T-모바일에서 또 추가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인도도 찔끔 나오다 말았는데 인도 릴라이언스의 지오향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인도의 가장 큰 통신회사는 릴라이언스죠. 여기 자회사가 지오인데 통신 관련 자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한편으로는 목줄을 쥐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SK 쪽이 큰 힘을 발휘하고 또 한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이 많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동사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60억으로 살짝 플러스로 돌아섰죠. 61억. 그런데 내년에는 263억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올 연말부터 동사는 사야 되죠. 언제 사느냐는 문제 있지만은 바닥은 친 게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는 앞에 5G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RFHIC를 첫 종목으로 다뤄봤는데 전력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향후에 동사에게는 나름대로 큰 매력 포인트는 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규모도 그렇고 다른 통신업종과 좀 장비업종은 다른 면이 있죠. 하지만 늘 말하지만 다른 섹터와의 매력 싸움이다. 그렇죠? 아주 완벽한 절대 미인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 미인, 상대적인 미인을 찾는 게 주식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와의 싸움, 메타버스와의 싸움, 그린 에너지와의 싸움, 다음에 오징어 게임 관련 콘텐츠와의 싸움, 이런 섹터 싸움에서 동사가 견디어내고 이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그래서 올 연말 3분기 3개의 달말 본다면 일단 50%는 매도를 한 후에 이걸로 다른 핫한 섹터로 옮겨가고 50%는 그대로 남겨둬서 존버하면서 버텨야 된다.
이게 제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편 감사합니다. 2편에서 나머지 세 종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